자유한국당의 한선교 사무총장이 당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노조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총장이면 당직자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죠.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건데요. X 같은 XX야 꺼져. 영어를 이렇게 잘하나요? 영어만 썼네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어 대장정을 하는데 세부 일정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추진이 되니까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건데요. 당직자들이 사의 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노조는 한선교 사무총장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거취를 표명해라, 물러나라는 얘기죠. 자, 한선교 사무총장 부적절한 언행 사과한다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진상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선교 사무총장 조금 이따가 좀 짚어보겠지만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조금 말실수들이 몇 번 있었지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9월 1일 의장실 부근에서 있었던 그런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난? 아니, 동료 의원이 앞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자,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릴까요? 글쎄요, 그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한선교 사무총장 그동안에 있었던 발언 문제됐던 부분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권혁기 관장 얼굴이 잠깐 나오던데 무슨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정세균 당시 의장에게 항의 방문차 의장실을 이제 준 점거할 때의 모습이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장 부대변인 활동을 할 때여서 그때 이제 우리 한선교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던 그 장면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셨군요. 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다혈질 기질이 표출되시는 그런 느낌을 그때 좀 받긴 했었는데요. 사실 뭐 여기 의원 활동하신 분들 계시지만 당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면 당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이끄는 어머니 같은 존재여서 그렇죠. 이제 사무처 직원들에게 물론 뭐 사랑의 회초리를 댈 수도 있지만 저렇게 뭐 노골적인 욕설까지 하면서 막말성 질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직자들이 여의도에서 이 여론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을 이렇게 지휘할 때는 그냥 세련되게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한선교 사무총장이 제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연을 보도상으로 보면 한교안 대표의 민심 대장정 일정, 장외투쟁 일정을 사무총장인 당신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채로 당직자들이 진행했다. 뭐 이것에 대한
화를 많이 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당 내에 황교안 대표 체제 안에서 어떤 친위부대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사무처 당직자들은 당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무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게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총장을 패싱했다라는 분노를 아마 이 사무처 당직자에게 예. 갑질 논란이 일면서까지 강하게 질타를 한 것 같아서 방금 전 사진은 그 멱살 잡혔던 방원한테 사과하는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예. 경호관한테. 예, 맞습니다. 예, 의장 경호관한테. 경호관한테 예.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황교안 대표가 내용을 보고받고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사무처 노조의 성명 중에 황교안 대표가 사무총장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해서 예. 명백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데 정태근 의원, 이 당직자가 국회의원의 부하는 아니잖아요. 파트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의 실제로 이제 실무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의원들보다는 항상 한참 급이 낮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그래도 이제 여당을 할 때는 당직자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다른 공직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공공기관에 갈 수도 있고, 뭐 청와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야당 당직자들은 정말 서럽습니다. 아마 이번에 충격이 컸을 텐데 일단 야당이 되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정당 지정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여당일 때는 뭐 의원들이 경력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당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직자들이 그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사실은 사무총장은 한편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 당의 실무를 총괄하지만, 그런 사무처 당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배려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주당보다도 당직자들의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 한성교 총장이 언행과 관련돼서는 전에부터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습니다. 사고도 본인이 많이 그래요. 쳤고.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내년 총선을 실무적으로 총괄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자리고 치밀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당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내년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언행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총선 준비라는 문제가 거기에 대한 기획이라는 문제, 뭐 그 다음에 나가서 공천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가 상당히 우리 그 사무총장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이면 정말 대표 최측근 오른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영주 의원. 지금 당장의 당직자들이 물러나라고 하고 윤리위원회 해부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무총장이 어떻게 살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당직자들이 처음에 이제 한교안 대표가 한성교 사무총장을 임명했을 때 굉장히 뜨악했을 겁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텐데 솔직히 최근에 어떤 지난 재보궐도 있고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굳건히 쌓아지는 과정에서 그걸 문제 삼을 계기는 없었을 거라고 예, 보이죠. 예. 사실은 뭐 공교롭게도 그 한성교 사무총장이 이 한교안 대표의 대학 선후배 사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동아리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믿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성교 의원이 여러 가지 경륜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의 사무직, 전체 내년 총선을 갈무리할 만큼의 리더십과 어떤 포용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2009년 지난번에 아까 화면에 나타나는 그 사건 또 2016년 사건 뭐 이정거로운 멱살 잡는 부분 뭐 국회 경호원들 그런 거고 당직자들 자체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계기를 작심해서 예. 당직자들이 사실 보통 당직자와 사무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어떤 가장 큰 울타리가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당직자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 보면 한교안 대표의 말하자면 그 중요한 말하자면 리더십의 잣대가 될 수 있고, 만약 이번에 한승교 사무총장을 만약 보직 변경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요즘에 보면은 웬만한 갑질들은 녹취가 다 돼서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녹취가 안 됐을까요? 아니면 녹취를 설사 했어도 또 당을 생각해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건 아직 뭐 소문이 별로 안 나던데요. 그분이 일단 지금 그 연락을 끊어버려서 피해자라고 피해자가? 지칭된 분이 예. 아직 안 나타나서 녹취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어쨌든 한성교 사무총장은 좀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무총장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 짜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추경호 의원한테 여러 가지 좀 소외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 추경호 의원하고 그 밑에 당직자들이 나를 집단적으로 따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어제 화를 좀 많이 낸 것 같고, 예. 그쯤에서 또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당직자들도 한성교 총장한테 여태까지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걸렸다. 그래서 문제를 삼아버린 건데, 결국에는 저분이 자신의 수신 제가가 안 된 거죠. 저 사무총장 좀 되는 분이 당직자들을 교통정리 못하면은 어떻게 대여 관계를 교통정리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당이 총선에 임하는 전략이라든가 나아가서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짜내는 사무총장이 되겠습니까? 전 저분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XX 정당의 그냥 뭐 심부름꾼 정도지, 저분이 사무총장은 안 되고, 만약에 저렇게 행동할 것 같으면 한국당은 보수 정당에 간판을 내려놔야 된다. 보수의 품격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정말 총장에 앉아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저 상황을 아마 진상조사를 했을 텐데, 밝혀지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좀 자리 정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 한국당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보수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썼는가 했더니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수는.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도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욕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봤더니 예. 상당히 강도가 센, 진짜로 뭐 거리에서 길에서 X의 내용을 알아보셨다고요? 껌 좀 씹는 애들이나 할 만한 그런 그다음에 그 이유를 갖다가 알아봤더니 그 아주 뭐 당직자가 큰 잘못을 했으면은 그렇게 분격할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이제 자갈치 시장 휴무일 챙기지 못해서 예. 화가 났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욕하는 그 내용하고 욕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게 맞지가 않아요. 등가 관계가.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름과 비슷하게 그 한선교 사무총장이 한 성격 하시는구나, 이 생각은 사실은 드는데, 그 파스칼이 빵새에서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들이 집약돼서 말로 나오고, 예.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말이 또 타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 그 자유한국당 노조에서 뭘 요구하냐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다음 심지어 윤리위원회 회부를 갖다가 하겠다 해라. 그다음에 이제 거취 표명까지 요구를 갖다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한선교 사무총장이 아나운서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말로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분인데 이렇게 말 실수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파스칼의 빵새까지 나오고 상당히 윤리시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 그동안에도 한성교 사무총장 좀 이렇게 말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보면. 뭐 공식적으로도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조금 그렇게 성격이 이제 좀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당직자하고 간의 관계, 특히 이 한국당에 있는 당직 직원들이라 그래야 되죠. 이분들 사무처 직원들은 정말 일이 많고 이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휴일도 반납하고 정말 가정을 포기하고 나와서 일을 했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예. 특히 자갈치 시장 휴무일을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일정을 몰랐다는 것 때문에 화를 냈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세부 일정은 그냥 바람 가는 대로 가겠다고 황 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화를 냈다는 거는 조금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그 시대착오적이라고 쓴 거는 그렇게 그런 직원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컴플렉스라고 쓴 이유는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나를 왜 패싱하느냐, 나를 왜 왕따시키냐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너네들이 먼저 다 해버리고 나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구나.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이 계속해서 조급하다는 거죠. 이 판에서 내가 다음에는 좀 뭔가 자리를 못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황 대표하고의 관계가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지분이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또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것이 자신감이 없을 때의 행동, 그리고 특히 황 대표에 대해서 어쩌면 불만이 있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예, 그 자갈치 시장 휴무일 유세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엿봐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아직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유세를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서 쭉 간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일정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짭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짜게 되면 지금 다 시도당이 있거든요. 시도당한테. 그러면 그 일정은, 현장 일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가지고 몇 군데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세부 일정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장님이 지금 뭐 사고 치시는 거를 떠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한성교 사무총장의 역설파문 짚어봤습니다.